마지막 강의의 타이틀은 AED, ICD, CRTD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이화의대 김동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장시간 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까 말씀 주신 타이틀은 AED, ICD, CRTD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 부정학회에서도 디바이스 리뷰 코스가 있어서 거의 하루 종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로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세 개의 단어의 공통점인 D를 찾아서 디피브레이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보시면 이게 AED는 이제 보통 지하철이나 관공서 앞에 있는 자동 제세동기고요. 그 다음에 ICD는 보통 대학병원에서 하시는 제세동기 이제 삽입술 해서 넣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CRT-D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조금 기능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두 기계들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어떤 전기 충격을 줘서 VT나 VF가 왔을 때 그것을 없애는 기능이 있고, 이 세 개의 기기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디플레이터 기능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피블레이션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제세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용어를 정리를 하면, 디플레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블레이션 자체를 없애는 거고, 보통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뭐 대학병원 응급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환자가 갑작스런 VT나 VF가 와서 환자가 이제 많은 에너지 샥을 줘서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거 말고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가 많고 환자들은 이제 멀쩡한 경우가 많은데, 약을 쓰다가 이제 시술 전이나 환자가 이제 약물로 치료가 안 됐을 때 저희가 카디오 버전이라는 시술도 이제 당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제세동은 이제 에너지의 어떤 그 규칙성이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에너지를 이제 응급을 한다고 한다면, 카디오 버전은 그 심방세동 AF 환자가 왔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서 이제 싱크라는 개념이 좀 큰 차이점인데요. 앞에서 이온 채널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불응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싱크로나이즈는 이제 R 웨이브를 이제 기계가 이제 인식을 함으로써 ROT 같은 오히려 이제 피블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싱크로나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 이제 그 수면 상태에서 버전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약간 이런 디프루멘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환자가 RS가 났을 때 저희가 환자를 바로 이제 심전을 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CPR 같은 컴프레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과연 이게 이제 심정지가 와서 컴프레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AED를 이제 어떤 병원 외에라든가 붙였을 때 진짜 PEA처럼 펄스레이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가 있어서 이번에 디플레이션이 더 필요한 건지, 그런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 그리고 응급상황 환자를 대처했을 때 이게 감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재밌는 그림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피블레이션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심장의 어떤 에이펙스와 베이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긴 하는데, 병원에 따라서는 이거를 안테로 레터럴 말고 안테로 포스테럴처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데이터들이 올해도 아마 란셋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안테로 라테럴이나 안테로 포스테럴에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실제 저희가 타겟이 이제 심방세동 AF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안테로 포스테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ED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CPR을 먼저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AED를 해서 환자의 리듬을 확인하고 계속 이제 CPR만 할 것인지, 아니면 디플레이션해서 이제 그걸 없앨 것에 대한 두 가지 판단이 가장 응급 상황에서 중요할 수 있겠고요. ICD에서는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실제로 부정맥에서 디바이스는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이 느려 서명이 있었을 때 오전에 말씀드린 이제 심방 박동기를 있고, 그 다음에 윗 버전이 이제 ICD, CRT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일종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데, 박동기는 말 그대로 전선을 넣어서 심장을 뛰게 도와주는 이제 조율기라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ICD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박동기 역할뿐만 아니라 이쪽에 이제 RV에 들어가 있는 리드에 이제 코일이 있고, 그 코일과 이 배터리 사이에 어떤 전기 착을 줘서
말씀드렸던 디플레이션, 재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RT는 거기뿐만 아니고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이 왔을 때 심장에 이제 그 EF가 떨어지는 경우가 단순히 이제 이스케믹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RV랑 LV의 어떤 그 수축의 어떤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조화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왼쪽에 하나의 전선을 더 넣어서 이제 싱크로를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실제 기계 이름도 이렇게 싱크로나이제이션 세라피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 기계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능들이 그러니까 보완되고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설명만 하는데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세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겠지만 이 디프레전이라는 그 심실 빅맥이나 심실 세동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빅맥이 왔을 때 PSVT나 AF랑 달리 환자의 바이탈이 뭐 흔들리고 그 다음에 어레스트의 위험이 있는 그런 것들을 없애는 역할을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런 환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서든 카디악 데스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아까 최종현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과 어떤 환자들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기계를 넣었을 때 어떤 선택 기준이 있는가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민성 급사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텐데요. 실제로 심장 원인에 의한 예상치 못한 자연사를 경우는 이제 실제 정의를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에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나 어떤 데스의 어떤 원인을 얘기하고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 혈관 질환이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대부분 그런 환자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심부전이나 HCM, DCM,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뭐 브루가다, 롱키트 같은 그런 질환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이런 기계들이 환자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진단이나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환자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서든 카디아스 어버티드 센서 ROSC가 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또 있을 사고에 대해 예방하는 게 이제 2차 예방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환자는 그런 서든 카디아스의 어떤 히스토리는 없긴 하지만 실제로 뭐 HCM이라든가 롱키티, 브루가드 같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기계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뒤에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면서 이럴 때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39세 남자분이시고요. 낮에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뭐 약간 이상한 소리를 들려서 어지러움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싱콥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 119 대원들이 CPR 하고, 여러 가지 뭐 평가하고 해서 당시에 이제 VF가 나왔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런저런 검사를 했었는데, 에피칼 HCM이 좀, 탭툼이나 좀 에피 쪽에 좀 많이 나와서, 보통은 이제 10에서 15 이하 정도의 이제 시크니스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22mm 정도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MRI를 찍었는데, MRI에서도 이제 그쪽에 약간 섬유화 소견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심전도에서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항상 이제 부정맥 하시는 분들이 ST 체인지나 이런 거 T-웨이브 인버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약간 인터벤션 선생님이랑 조금 다른 접근인 게, 이게 과연 이스케믹이냐 아니냐에 대한 감별이 제일 중요한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T-웨이브 인버전이 이렇게 있었는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스케믹 체인지라기보다는 HCM을 시사하는 소견이었고, 환자는 결국 이런 히스토리라든가 그런 평가를 통해서 2차 예방 목적으로 ICD를 넣었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똑같은 이제 젊은 남자였는데,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진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레스트 나서 여자친구가 이제 CPR을 했고, 119가 와서, 119는 이제 와서 VF나 이런 걸 다큐멘트에서 봐서 AD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서, 환자는 이제 소생이 돼서 병원으로 왔고, 그 다음에 저체온 쪽이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환자는 저희 병원 바로 온 건 아니고 이전 병원에서 이제 심전도를 보니까 브루더가 의심이 되고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꼭 ICD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원이 된 온 환자입니다. 실제로 환자도 보시면 브루가드 아까 최종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V1, 2에서 이게 타입 1 전형적인 코보드의 S-체인 엘리베이션 소견이었고, 좀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전도를 저희가 1번부터 6번까지 프리코디아를 넣게 되는데, 보통 브루가다는 소듐 채널에 문제가 되고
어떤 H립 쪽에 특히나 아래나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드를 위로 올려서 그런 요런 오그멘테이션을 조금 오히려 잘 볼게 모디파이하게 심전도를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저희 그 심전도실의 간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런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그러니까 컨벤셔널 심전도랑 이렇게 두 개 항상 보관해 놓는 어떤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같은 경우도 2차 예방으로 이제 ICD를 넣었는데 이 환자를 좀 케이스로 가져왔던 이유가 환자가 넣고 나서 3개월 동안 샥을 3번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심전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 퀴니딘을 썼었는데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퀴니를 쓰고 나서 앞에서 보였던 이 HT 커브드가 확 떨어지면서 지금 한 1년 넘게 그때 이후로는 이제 샥도 안 나오고 좀 세이브하긴 한데 이런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게 ICD라는 게 환자가 어떤 치료는 아닙니다. 예방 목적이고 어떤 사후 처리의 어떤 샥의 효과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뭐 환자들이 이 기계를 넣어서 저한테 뭐가 좋아 이런 설명을 할 때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하는 게 자동차 보험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1년 동안 저희가 보험금 내고 아무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예방하는 보험처럼 이런 ICD도 이런 예방의 목적이 크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 넣고 나서도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약을 쓸 수 있다, 이런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다 젊은 환자들인데 젊은 여자분이시고 이분은 조금 많이 마르시고 원래 직업이 바이올린 하던 그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갑자기 서든 어레스트가 났고 환자도 이제 디프레션에서 119 구조대로 왔었는데 실제 환자는 그때도 지방 국립대였는데 당시에 이제 ICD를 이제 공고받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제 SICD라 그래서 서큐테나이스에서 실제로 ICD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혈관을 뚫어서 심장 안에다가 전선을 넣기 때문에 장시간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 넣었을 때 배터리 교체라든가 뭐 염증의 문제 그리고 니디의 어떤 프랙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와서 그리고 자기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 때문에 항상 드레스를 입어서 ICD를 넣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SICD를 위해서 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환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SICD를 넣고 이게 SICD가 일반적인 컨벤셔널 그 ICD랑 다른 게 실제로 어떤 인베이지스팩의 안쪽, 베슬 안쪽으로, 심장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쪽 라테럴 쪽에 이제 두 개의 머슬, 그러니까 라티스티머스 돌시강, 그 다음에 그 머슬 안쪽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넣어놓고요. 전선을 이렇게 터널링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컨벤셔널 것보다는 그 심장 안에 실질적인 시그널을 정확히 보는 게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점의 가장 큰 게 이제 T웨이브가 되는데, 이게 R웨이브랑 T웨이브에 대한 감별이 실제로 이런 서바시드의 가장 큰 어떤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선별 작업을 통해서 이 환자가 SRC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것도 포지션이라든가 어떤 활동에 따라서 여러 번 이제 저희가 스크린을 해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딱 돼서 넣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지금 이제 팔로우업 환자고요. 또 젊은 환자네요. 이 환자는 이제 프라이머리 앞에 세 케이스는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예방을 위해서 넣었던 환자들인데 이 환자는 33살 환자고 원래 뭐 컨저니탈인지 이제 지네틱 스터디는 안 했지만 아주 빠른 젊은 나이에 이미 DCM이 왔었고 EF가 15 정도 됐고 약도 거의 최근에 나오는 뭐 엔트러스까지 충분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입원해서 뭐 어레스트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넣어야 될 상황이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ICD나 CRT까지는 고려를 했었는데 환자 보시면 그 DCM 환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그 R웨이브의 와이드닝이 없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R웨이브의 어떤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벤트리클의 이제 컨덕션 딜레이를 어떤 시사하는 소견인데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CRT는 LBB가 있고 와이드닝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디싱크로니를 교정할 수 있는 요인이어서 CRT까지는 공헌을 했었는데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서 ICD로 넣고 이제 치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했던 환자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CRT 같은 경우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QRS가 한 150 정도 되고 있는 소견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상으로도 RB, LB 어떤 디싱크로니가 보여서 1차 예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CRT를 넣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71세 환자, 이 환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스케믹이 왔었고, 그 다음에 계속 약도 먹고 하시던 이제 고령의 환자였는데, 터미널에서 다시 VF가 나와서 이제 어레스가 났던 환자고,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EF도 그 상태 거의 한 20년 넘게 EF가 한 20에서 30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분이셨고, 실제로 발견이 돼서 이분이 이제 2차적으로 해서 했던 그 IC를 얻던 분인데, 이번은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좀 이스케믹인 경우 이제 큐앱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심전도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학병원도 그렇고 요즘에는 보통 2차 병원에서도 이제 페이스메이커나 IC를 많이 넣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험 기준에 대한 문의도 많으시고 좀 고민이 많으시는데, 실제로 2차 예방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증거가 있고 어떤 다른 드럭 요인이 없다 그러면 큰 고민이 없는데, 1차 예방에 대해서는 뭐 약물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에코레스 ELF의 기준, 그 다음에 이게 이스케믹이냐 넌 이스케믹이냐 환자에 대한 베네핏에 대한 설명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그런 보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0에서 35%의 3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한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된다면 1차 예방 목적으로 IC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이 세 기구의 어떤 심장 기구의 역할은 디플레이션이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기계들은 서든 카디악 데스, 그러니까 카디악 데스에 대한 예방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제 환자에 대한 스크리닝, 그리고 그 전에 대한 평가라든가 심전도 일부 약제, 그리고 이게 환자가 과연 1차 병인지 2차 병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마지막 세션이고 시간도 꽤 지연이 됐는데 혹시 두 분 패널 선생님들 질문 있으면 한 가지. 없으니까. SICD는 어떻게 경험이 많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T웨이브하고 QRS하고 그 오버센싱 문제가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럼 그게 SICD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인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런 젊은 여자인데 네. 지금 아까 스크린 테스트 하신 거에서 T웨이브 오버센싱의 문제가 좀 있는데 네. 원한다. 네. 20살이다, 젊다, 직업상 꼭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실제로 이제 케이스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브 ICD라는 게 이제 지금 권고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이게 일반적인 컨벤션이랑 서브 ICD의 가장 큰 차이는 페이싱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 자들은 그런 페이싱의 용도가 이제 앞으로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기준이고,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예외적으로 그런 케이스로 보여드린 건데, 베너스 ICD랑 SICD의 큰 차이는 그런 페이싱의 유무를 아마 가장 큰 저희 선발 기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T웨이브 스크린은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과연 2차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어떤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SIC도 개인적인 경험이 없지만 일단 그 볼륨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요? 기존의 우리 베너스 ICD보다 어떻습니까? 환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까? 저도 몇 개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저도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넣었을 텐데, 의외로 환자분들이 넣었을 때 이 무게감이 있고 불편할까봐 하는데, 실제로 그런 컴플레인이 이렇게 많진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넣었을 때 실제로 ICD가 일반적인 페이스메이커와 다르게 약간 볼륨이 있어서 요즘에는 앞에서 넣어도 꽤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의외로 환자한테 물어보면 이게 가장 환자가 컴플레인 하는 거는 수술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페인이 엄청 심하거든요. 머슬 쪽에 넣는 거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3개월 이후에 생활할 때 불편함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22회 카톨릭 의대 심전도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참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스케줄상의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전도를 이해하고 또 임상에서 또 환자를 케어하시는데
다소나마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